차떼기 사건 때 2003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검찰의 통보를 받기도 전에 자진 출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차떼기 사건과 관련해서 총재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대검 중수부 2002년 16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그 불법 대선 자금 사건을 수사 정의였는데 이 대표가 소환도 받기 전에 통보 받기도 전에 불법 대선 자금은 내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자진 출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허를 찔렸던 검찰은 결국 이 전 총재를 참고인으로만 조사를 하고 피의자로 신분 전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황교안 전 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충돌됐을 때 이 건으로 인해서 직접 자진 출석했던 적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차떼기 사건 때 검찰 수사 받았던 이회창 전 총재 모습 잠깐 준비했습니다. 아니 약속을 하시네. 자진 출석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세요. 배경 좀. 나중에 얘기하지. 국민께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얘기하지. 500억 외에 추가 자금 있습니까?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없는 겁니다. 모르시는 다음에 말할게. 그리고 어제 속초를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 검찰 조사 소환 통보에 대해서 통상적인 지자체의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의 목소리도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현안치 관계자들과 부동산 개발업자들 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해오고 있잖아요. 통상적인 지자체의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 절차에 맞춰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제1야당 대표 검찰 조사 전례가 없고 이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대표도 28일 출석은 불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조건 마냥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사를 받을 거면 좀 빠르게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버티는 게 더 좋겠습니까? 일단은 28일 출석은 안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니까 추후에 검찰과 조율을 거쳐서 소환 날짜를 조정을 할지 아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경우의 수는 네. 서면 조사로 끝내는 건데 이제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출석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검찰이 별도의 신병 확보 조치 없이 그냥 이제 기소를 했는데 당시하고는 사안이 조금 달라요. 당시는 어쨌든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특히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당이 대응할 사안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근데 이번 사안은 이게 이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사안이고 그리고 받고 있는 혐의도 선거법 위반 이런 게 아니라 제3자 뇌물 공여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소환을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든가 신병 확보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 점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일단 28일 그 출석에는 응하지 않겠지만 이후에도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을지 네. 아니면 검찰과 조율을 거쳐서 적절한 시기에 이제 정면 돌파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이 사안은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저거를 제3자 뇌물 공여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적극적 행정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이건 법정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치열할 텐데 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인 비리를 여기서 저지르는 건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돈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한테 흘러들어갔다는 그 정황은 없기 때문에 출석해서 정면 돌파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가능한 방안인데 다만 시점은 연내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불응 가능성, 불응하기로 했으니까. 과거 이 대표가 SNS에 올렸던 글도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불법적 수사 불응에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 수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얘기를 했군요. 김규식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돌아온 부메랑이라는 표현이 저런 건데요. 당시에 이재명 시장은 이제 막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에 이제 탄핵 국면과 국정농단 사건 국면에서 이제
대선 주자로서 발돋움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네. 저렇게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 28일로 소환장을 받았을 때 출석하지 않는 건 뭐 사전 조율을 안 했다고 한다면 조율을 해서 그러면 저는 다음이라도 분명히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자기 스스로 일관되게 죄가 없다고 주장해온 지금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 자기도 평등을 주장했고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만큼 뭐 시기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현직 당대표이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해서 반드시 저는 출석해야 된다고 보고 자신 있으면 출석해서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나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나 저는 정당한 거라고 보고요. 이제 여기 재밌는 이제 역사적 그 아이러니인데 2016년에 박근혜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이제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네. 가서 강제 수사해야 된다.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 받은 중에 가장 큰 죄가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K재단, 미래재단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전에 최순실과 최순실의 딸 최유라에게 삼성전자에서 승마 관련 지원을 해줬잖아요. 수십억 원을. 그걸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대가로 최순실에게 경제공동체인 최순실에게 승마 지원금을 준 거거든요. 그때도 말은 똑같았습니다. 삼성전자 사장이 승마협 회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공익적으로 준 거다. 내가 승마협 회장이기 때문에 승마 관련 지원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청탁,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승탁을 대통령에게 하고 대통령을 바라보고 최순실과 최유라에게 줬다는 걸로 결론이 난 거거든요. 저는 똑같은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판결문을 볼 때까지는 법적인 뭐 논란이 있겠지만 검찰은 지금 분명히 자신감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 입증 능력에 따라서 소환장을 발부한 것이고 저는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아니라 이제 최서원 씨 그리고 최유라 씨가 아니라 정유라 씨.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최유라 씨한테 정말 죄송하네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저 때는 그 이재용 부회장이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삼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그런 현안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실제 이재용 그 부회장이 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묵시적 청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네. 두산건설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명시적 협약을 체결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용도 변경 뭐 이런 걸 해주면 네. 그러면 우리가 후원금을 내겠다 이런 협약이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명확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보다 훨씬 더 명확한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불응하기로 했는데 계속 불응하면 검찰은 어떻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까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내년 초에 출석해서 정면 돌파할 가능성은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연내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소환에 응할 것이다. 내년이 되면. 그런데 그때까지도 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검찰은 신병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대표나 야당 입장에서도 계속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에는 여론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검찰과 물밑 조율을 통해서 내년 초쯤 출석해서 의혹을 정면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 뇌물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가성이라는 것을 검찰은 입증해 내야 합니다. 관련해서 신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과 부지 용도 변경 사이에 대가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관건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대가성과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좀 있을까라고 쭉 찾아봤는데 조선일보에 한 문단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가 2015년 2월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 구단을 잘 운영하는 걸 보니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는 말을 듣는 게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다. 돈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판에 가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싶은 게 내 목표인데 그걸 이루게 된다면 그거만큼 좋은 대가는 없을 것이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대가성 입증에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뇌물로 대부분 돈이 오고 가니까 이게 경제범죄처럼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뇌물이라는 거는 심지어 이론적으로는 누군가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이게 답이 이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죄의 핵심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불가매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게 더럽혀졌을 때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정치적 이득, 내가 선거에 도움되는 그런 뭐 명예를 얻는다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대가성이 될 수 있고 그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도 시민구단 잘 운영하니까 이재명은 행정 잘하는구나 라는 평판도 충분한 대가성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뭐 어디에 써서 뭐 잘 썼냐 뭐 좋은 목적 썼냐 이거 다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내용들이고요. 그건 그냥 물타기고 법에서 보지 않습니다. 대가성은 부정한 청탁, 두산이나 이런 그 기업들에게 어떤 이득이 제공됐느냐, 그거를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수사나 재판을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논란은 많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니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이제 시민구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경남 같은 경우에 이제 경남 FC라는 시민구단이 있습니다. 네네네. 김태호 전 지사 시절에 STX 그룹하고 200여 그 후원 계약을 맺었던 적이 있어요. STX는 아시다시피 경남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경남을 기반으로 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계약은 들여다볼 여지가 없느냐. 그리고 홍준표 그 경남지사 시절에도 대우조선을 메인 스폰서로 해서 지역 내 16명의 기업인을 경남FC의 재정이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럼 그건 대가성이 없는 거냐. 재정이사로 임명한 건.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의 범위 내에서 후원을 받으면서 일정하게 기업 활동의 편의를 봐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제3자 뇌물공여로 엮기 시작하면 사실은 자치단체 행정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논란이 굉장히 크고 결국에는 이제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검찰은 기소해야 되고요. 기소를 할 거라고 보이고 물론 검찰의 기소가 유죄 판결을 확정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법원에서 지금 박원석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런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이고 검찰은 증거를 확보해서 그걸 입증하려 할 것이고 변호인은 변호하겠죠.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그 사례를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경남 FC나 그때 김태호 지사나 홍준표 지사 있을 때랑 다른 거 뭐냐면 그 당시에 후원을 했던 순수한 기부로 후원했던 기업들에게 명시적으로 확고하게 거대한 대가를 줬는지가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냥 순수한 기부한 사람들이 뭐가 줬겠지라고 생각한다고 다 기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두산은 뭡니까? 공문이 오고 갔고 두산이 분당에 갖고 있었던 그 병원 부지 용도를 완전히 상업용으로 변경해주고 용적률까지 올려줘가지고 엄청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미 증거가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이라고 하는 자기의 최측근을 공식적인 FC 대표를 뛰어넘어서 실질적인 운영을 맡기고 그 사람이 알아서 다 하도록 했던 것이고 또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 대장동 사건과 다른 것은 대장동 사건은 지금 김용 정진상 선에서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갔는지를 검찰은 더 파헤쳐 봐야 되고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자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남시장 시절에 이걸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네. 정말 내가 두산건설이고 어디고 다 성남FC 구단주로서 많이 그 대기업을 유치해서 세금도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부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니다.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검찰은 자신감을 갖고 아마 소환장을 보낸 것이고 기소할 거라고 보고 그러나 마찬가지로 최종의 유죄 판결 여부는 법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